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첫째 아이가 남편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나 봐요.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면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잘못 본 거라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때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사진과 메시지가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더욱더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남편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그 안엔 남편과 회사 여직원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는데요. 성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아이도 그날 이후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했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엄마 자격이 없다고 타박하더라고요. 하루하루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이들을 돌볼 때 힘도 없어져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정신과에 가보니 급성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우울증일 수 있다면서 심리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남편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라고만 해준다면 꽉 막힌 가슴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발뺌만 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 네가 몰래 내 핸드폰 본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 이러면서 자꾸 저를 피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예전 휴대폰에 있는 통화 녹음을 얘기했다가 괜히 저한테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우울증을 앓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연자분도 그렇지만 아이 역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박경래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남편의 외도를 아이가 알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정말 어떤 이혼 소송에 있어서 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아빠나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충격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건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이 사연자님처럼 등교 거부가 오거나 네. 하는 일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미성년 자녀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는 당연하고 네. 심지어 성인 자녀도 맞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이제 상간자를 집으로 들여와서 성관계하는 거를 본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정신병이 생길 정도였어요. 네. 네, 어쨌거나 아이들이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의 예전 휴대폰에서 전화 통화 녹음을 이제 발견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직 남편한테 이야기는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야기했다가 괜히 좀 상태가 악화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배우자들 간에도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좀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고 그래서 그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거는 배우자 간이라고 하더라도 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남편의 예전 휴대폰에 전화통화 녹음이 남아있는 걸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미 녹음이 되어 있는 음성 파일을 취득한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청이라던가 이런 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네,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이 좀 처벌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통화 녹음이 그냥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뭐 SNS나 뭐 드라이브 같은 데 저장되어 있는 거를 다운받으신 거나 하다면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이 남편이 만약에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 좀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과 비교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수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처벌이 실제 되신다고 하더라도 뭐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벌금 보통 네네. 우리가 진행해 보면 벌금 정도 나오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이가 아빠의 외도 사실을 엄마한테 알려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증거가 되고 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이가 이제 아빠 핸드폰을 보고 엄마에게 알려줬는데 여전히 이제 남편은 부인하고 있고 그 핸드폰의 증거는 다 지운 거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네.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인 것은 맞지만 남편이 계속 부인하고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법정에서 진술을 한다거나 뭐 증언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연자님께서 이미 남편이 어떤 여직원과 나눈 대화라던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해당 여직원과의 어떤 통화 기록이라던가 이런 증거를 확보하셔서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 녹음, 그 녹음 네. 파일이 있고 또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그 통화 내역 1년치 조회가 가능하니까 부정행위는 인정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는 네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의 외도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세요. 요 부분은 혹시 나중에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면 사연자분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되진 않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게 됐다거나 자녀가 심리치료를 받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중에 이혼하는데 불리해질까 봐 걱정하셔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전후 사정을 살펴봤을 때 그것이 배우자로부터 유발된 것이고 배우자에게 오히려 잘못이 있다고 보면 그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지급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당 여직원만을 상대로도 혼인관계 유지된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랑 부적절한 관계 가진 여직원한테만 위자료 청구하는 게 이제 사실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다른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이게 혼인 기간 10년이고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처음 외도 사실을 발견하시고 곧바로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이제 재결합을 해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은 다 발뺌을 하고 또 음. 외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돌이킬 수가 없어져서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법률적인 관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되게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연자님처럼 이렇게 외도 피해자로 시작을 하셨다가 또 다른 사람을 좀 만나게 되시는 경우가 종종 나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게 되는. 예예. 네. 그런데 수년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하고 최근의 부정행위는 어떤 잘못에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그 책임성이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오 가장 이제 근래의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분명히 피해자셨는데 나중에는 약간 가해자로 몰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히 선택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거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한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남편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맞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직원과의 통화 녹음, 통화 내역 등을 이제 확보해서 부정행위 입증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만도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택배기사, 집배원, 배달원 분들께 여름은 정말 힘든 계절이죠. 폭염 속에서도 땀 흘리면서 일해주고 계시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폭염으로 일부 지역에서 우편물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과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낮 12시부터 4시까지는 온열 질환 자가 진단과 휴식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이 계속되면 배달 일정을 조정해서 긴급한 우편물을 먼저 배송할 계획입니다. 배달이 늦어질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신속히 안내하고 등기 우편물과 소포의 배송 현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인터넷 우체국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배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